결국은 보험사가 지는군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무의 양민희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끊어졌었거든요.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연구장애죠?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가죠? 네. 저는 군대에 이걸 모르고 갔다 왔거든요. 일단 전방 십자인대가 뭔가요? 십자인대는 대퇴골을 기준으로 경골이 안 밀리게 네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네네. 네. 사실 제가 끊어져 봤으니까 굉장히 네. 불편해요. 네. 어느 특정한 자세가 되면 균형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끊어지기 전보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의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치료 과정에서는 네. 내가 얼만큼 다쳤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치료 받을 때는 이게 동요 장애가 얼마나 남는지 알 수 없잖아요. 동요라는 거는 얼마나 움직이는지, 네, 얼마나 환측과 건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재활이 끝나기 전에는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무릎에 붓기가 붙잖아요. 그쵸? 많이 보셨죠? 네네, 많이 부었어요. 네, 그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지 측정을 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이 동요가 안 다친 쪽 있잖아요. 건측도 동요를 측정을 하면 한 2, 3mm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환측은 7, 8mm 정도 나와가지고 이 차이가 생겨야지 수술을 재건수를 하거든요. 네.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미세하게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있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나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몇 년이 지나야지 동요가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요가 커야지 보험금 장애율도 커질 텐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대로 측정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무릎을 계속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요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동요가 남았냐 안 남았냐 궁금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이 있다. 뭐 네. 무릎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네, 라고 하시면 아 이거 동요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2020년 1월에 다쳤는데 네. 2021년 1월이면은 이제 측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측정을 안 하고 네. 23년 1월에 하면은 동요가 더 커지니까 장애율이 더 높아져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죠? 아,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책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지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그게 보통 3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다치고 나서 3년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장애를 알 때부터 3년이니까 아, 그런 언제 건가요?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몰라서 지나갔던 것도 청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측정하는 것도 보험사가 좀 다르고 의사가 좀 다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측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장애율을 정하는 걸까요? 검사 방법이 많은데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수치가 적게 나오는 걸 하자고 하겠죠. 네. 저희는 스트레스 뷰라고 해서 네. 얘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람이에요. 네네. 뒤에서 밀어보겠죠. 네. 앞으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밀어보는데 이 미는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밀리는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쵸. 세게 밀면 좀 더 많이 밀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무릎이 내 하중을 받으니까 솔직히 생각하면은 내 상체 무게만큼은 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만약에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세게 밀까요? 치료받은 병원은 조심하니까 오히려 안 밀 것 같아요. 그쵸. 덜 밀고 동요가 덜 나와야 치료가 잘 됐다 하겠고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덜 나와야 보험금을 적게 주겠죠. 그쵸? 네. 그러면 제3병원으로 가서 네. 밀어봐야 되겠네요. 제3의 대학병원에 가서 밀어보셔야 되는데 타당성 있는 힘?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밀어야 되고요. 밀어가지고 측정한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측정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또 측정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뒤에 네. 리스퍼라고 하는 잔상인데 끝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 이 대퇴골도 끝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경골도 끝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네네. 해야 돼요. 이걸 중간점으로 한다면 밑에도 중간점으로 해야 되고요. 되죠. 이걸 저희가 측정한 값을 다 보내요. 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우리의 자문위는 측정한 값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보면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측정을 해서 보내주죠. 보험사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러면? 건측은 많이 나오게 측정을 하고요. 네. 환측은 적게 나오게 측정을 해서 환측에서 건측을 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동요가 적게 나오게끔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죠. 그렇게 할 경우에 보험 가입자가 주장하는 건 어떻게 주장해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측정했는지 알려줘야죠. 이렇게 잘못 측정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측정한 걸 보내줘요. 우리가 측정한 거에 뭐가 잘못됐냐 그걸 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통상 보험사가 뒤로 물러나겠네요. 네, 물러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주 조금 밀려도 이게 엄청나게 장애율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1mm, 2mm 요 정도 차이만으로도 보험금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를 주장할 거고 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동요 같은 경우는 계속 흔들린다, 네. 영구장애를 주장할 것 같은데 대부분이죠. 일단 한시장애 아니냐라고 네, 보험사는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계속 다친 쪽만 네. 뚝 소리가 많이 나요. 불편감이 없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나이가 먹으면 근육량이 적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점점 더 흔들리고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시장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보험사가 한시장애라고 주장하는 거는 결국 보험금을 좀 덜 지급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여지고, 소비자는 무조건 영구장애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보험사가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거의 다 영구장애로 끝나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면은 영구장애인 게 맞는 거군요. 십자인대 관련해서 약관이 좀 변경된 내용이 있었다고요. 언제 어떻게 변경된 이제 건가요? 2005년 4월 이전에는 급수장애 평가 방식으로 수시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동요 관절의 경우에는 6급 장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2005년 4월 이후에는 건축 대비 환측의 동요가 5mm 이상일 때는 가입 금액의 5%, 네. 10mm 이상일 때는 10%, 네. 15mm 이상일 때는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3억을 가입했어요. 네. 건축의 동요가 3mm고 환측의 동요가 10mm예요. 그럼 7mm 차이 나가네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7mm 차이면은 가입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으니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다고. 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축구를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스키를 타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도 십자인대가 끊어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좀 다른가요? 십자인대 파열은 교통사고잖아요. 네.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29%예요. 장애율 나올 수 있는 한도가 29%라고. 29%를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를 인정할 건지 2분의 1 정도를 인정할 건지 29%를 다 인정해 줄 건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몇 번 들어서 네. 개인의 소득이라든가 장애율이라든가 장애 기간에 네. 따라서 보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쵸.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정말 1mm, 2mm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험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쵸. 잘 모르고 대응하는 것보다 좀 알고 나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십자인대가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사고에서도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주 조금의 밀림 현상이 있더라도 굉장히 많이 보험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